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투자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6월 5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화창하지 않네요. 화창하지 않은 날이지만 좀 편안한 토요일 아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런 저희의 편안함을 조금 도왔습니다. 미국 상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잘하면 이제 각도기의 그 지점을 수유리 쪽으로 옮겨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돗자리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열혈 구독자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이거는 전부 각도기 TV 구독자분들 덕분에 알아낸 건데, 뭐냐면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떻다 그랬죠? 자, 미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애도 키워야 되는데, 거기서 받는 돈이 조금 작더라도 일 나가서 받는 월급 가지고 생활하고 애 키우는데 보육비용 내고 이러면 똔똔이더라. 그런데 나가서 병도 걸릴 수 있으니 굳이 나갈 필요 없지 않느냐. 조금 덜 쓰면 되지. 뭐 그리고 출퇴근 비용하고 뭐 이런 거 비용 쓰면 나가서 일하는 것이나 재난 소득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나 쌤쌤이다. 그럼 뭐 안 힘들게 그냥 조금만 덜 먹으면 되니까 그냥 집에 있지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그래서 인력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현장의 소리를 저희한테 이미 꽤 오래전에 지난번 고용 26만 발표했을 때니까 거의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결국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즉 고용 재난지원금이 그 다음에 그 실업수당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서야 고용 한 번에 빵 하고 올라갈 것이다. 돈 떨어질 때 돼야 위험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갈 것이다. 이게 이게 결론이다라는 식으로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번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미국에 계신 우리 그 각도기 TV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덕분입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 데이터를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 정도 하나밖에 없는데, 데이터를 주신 분이 역시 대단한 거예요. 역시 데이터의 시대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지. 그래서 올해 연말에 또 다시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많이 지을 건데,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데이터 센터 19개인가를 짓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뭐 8개인가 9개인가 뭐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버용 CPU 수요는 계속 살아있는데, 여기서 인텔이 서버용 CPU 10나노 이하를 제대로 공급하기 시작하면 DDR5 램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폭발적 그 매출 신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시세는 언제? 3분기 끝단 또는 4분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지속된 이야기였는데, 잠깐 딴 얘기를 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도 이런 미국 상황에 대한 그 댓글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뭐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우리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고, 그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참고로 죄송하지만은 저기 한국의 그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전달해드리면은 거기서 커피 먹어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뭐 우수한 저희에게 좋은 자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식구들, 도기마을 식구들에게 도움을 주신 그 공로를 약간이나마 돌려드리기 위해서 커피 쿠폰이라도 그런 거 좀 보내드릴 테니까 되나 근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또 그런 글들 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상황들이 실제로 느꼈을 때 어떠냐, 이런 것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코멘트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도움됐고, 그냥 저는 그걸 그대로 읊어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의 임계치까지 가는 끝전에 가서 갑자기 한꺼번에 빵 하고 고용 수치가 오르겠죠? 갑자기 뭐 이렇게 질질질질 하다가 막 백몇십만 이렇게 빵빵 뛸 거예요. 실업률도 갑자기 쭉쭉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 시장이 한번 세게 충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원래 지금 오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자 올해 안에 테이퍼링 거의 끝났다 못한다 라는 분위기고 내년 초나 테이퍼링 하겠네 이런 분위기고 결국 정말 얘기한 대로 2023년 정도 가야 금리 인상하겠구나 이게 전반적인 컨센으로 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이게 말이죠 120, 30만 갑자기 빵 터져 보세요 고용이 다다음 달부터 이번 달 뭐 FOMC 회의 있으면 이번 달부터 협의 시작해가지고 다다음 달 정도면 테이퍼링 하겠네 라고 생각 확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충격 받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뭔가 그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변동성이 너무 세게 나올 경우는 당연히 충격을 한번 받아야 어쩔 수 없이 충격 받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코멘트를 좀 적어주시면 우리 많은 우리 독일 마을 식구들 그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장을 예측하거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사실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시장 특별히 지수 맞추려고 하는 거 진짜 헛된 일이야. 그런 것들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저것까지만 하시라 그랬죠. 투자하실 분들은 이번 국면에서 이런 게 좋았는데 다음 국면에서 뭐가 좋을 건지에 대한 상상력은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드리고 있던 말은 자 음식료 약간 늦었지만 공간 좀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IT가 오는 시점이 되었다. 이제 IT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옛날에 드렸던 꾸준히 시청자분들 제가 IT 말씀드리면서 IT 뭐 나중에 올라가 말씀드릴게요 해서 뭐 얄미롭다 하고 막 욕까지 속상하신 분도 계신데 옛날에 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무슨 얘기 OLED 얘기했잖아. OLED. 왜냐면 OLED 올해 수요 폭증이 와이옥타 수요 폭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거 얘기한 게 벌써 몇 달이야. 자 그렇다면 각도기의 그 포트폴리오가 암시된 거지. 이걸 좋게 보면 제가 좋게 보는 걸 버리고 안 좋게 보는 걸 사겠습니까? 그쵸? 그럼 자, 그럼 뭐야? 각도기 지난 한 4, 5개월 동안 물 먹고 있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영역에서 물 먹고 있었던 거지. 근데 제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빠르게 포착해야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왜 포착할 수 있겠어요? 왜? 물려 있으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 그런데 이제 온다 이런 느낌 드는 거지. 잠깐 딴소리 있고 다시 넘어가서 미국 얘기하죠. 미국 전에 우리가 이제 ADP 고용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이거 실제 많이 나오는 모양이다. 꽤 많이 나왔으니까 했는데 많이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요. 얼마 나왔냐면 비농업 고용지수가 55만 9천 명 나왔습니다. 예상이 65만 67만 이랬어요. 근데 55만 9천 명 나왔으니까 뭐 전달에 뭐 100만 막 이랬으니까 이 정도 물론 그 전달에 비해 많이 늘었죠. 4월 고용이 26만 나왔는데 실제로 이번에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27만 8천, 그러니까 한 28만 명 나왔는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늘은 거야. 자, 전전일 목요일 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SM 제조업 그 보고서에 따르면 곳곳에 수요 폭증, 노동력 부족이 계속 떴죠. 그렇게 떴어. 그러니까 그럼 이런 고용 수요가 많으니까 고용이 상당히 늘지 않았을까? 상상해보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이번에 봤는데 55만이야. 전월 대비 2배 늘었어. 늘은 거야? 아니지. 겨우 이거밖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머릿속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65만 됐다고 시장 충격 하나도 안 받았을 거예요. 아마 한 80만 해도 받았을까? 한 100만 근처 갔다 했으면 쇼크 먹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뭐 이거 뭐 연준했던 얘기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테이퍼링 당분간 없어. 뭐 내년이나 테이퍼링 하게 되면 됐네 뭐. 그러면서 그럼 뭐가 올랐을까?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올랐을까? 원자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원자재는 비철금속에서는 나빈가 하나 빼고는 우리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여지는 한 열 몇 개의 그 비철금속 가격이 모두 다 올랐고 농산물 가격도 고기 몇 가지 빼고는 굉장히 귀리하고 요거 몇 가지 빼고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뭐 2%에서 3%막 이렇게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유가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거의 70달러, WTI 기준 70달러 육박했고 브렌트유는 3%나 넘게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판세 상황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이거지. 어머. 저 오빠 행동을 보니까 좀 이상한데 마음이 딴 데 갔어. 마음이 딴 데 간 거야. 실제로 갔어. 내가 포착했거든. 누구하고 만나는 거 봤거든. 그런데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형아가
우리 금리 안 올려. 우리 금리 안 올려. 근데 모든 정황적인 상황들은 금리를 올리든가 아니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전에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정황적 모든 상황들이 정황적으로 그래. 왜 안 올리지? 아닌데 맞는데. 이런 느낌인데 안 한다고 하니까 정말 안 하는 모양이다. 다시 한번 확신을 얻은 거죠. 근데 물밑의 조류는 뭐다? 네, 물밑의 조류는 조만간에 그게 이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약간 소위 말해서 지체, 레깅이라 이런 게 레깅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폭발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미국에 계신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꼭 좀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각도이 TV 구독자분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테니까요.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월가의 누구 못지않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으나 데이터가 중요해요. 데이터를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업률은 5.8%로 예상치 5.9%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뭐 그냥 뻔했고 그다음에 과거 2월달 작년도 2월달 이전에 실업률까지 감안하면 아직까지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상황들은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낮아지면서 예상치보다 낮아진 고용이 나오면서 테이퍼링 거리가 월등히 멀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경제 지표들이 거기에 따라서 요동을 치면서 마감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달러도 90.13달러로 급락을 다시 했습니다. 90을 깨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요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은 뭐냐면 달러 약세를 통해서 엔화가 엄청나게 크게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0.7%. 몰랐는데 전일 110엔이었더라고요. 달러 대 110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원화하고 100엔당 1000엔 거의 진짜 다 붙었어요. 붙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벌써 다 붙었어. 이렇게 빨리 붙나?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되게 과거하고 다른 궤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거 말씀드리면 원엔 환율 100엔당 1000원 이런 정도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차 이제 일본 차한테 다 밀려서 하나도 안 팔릴 거야 하면서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계속 주가가 고공행진이고 뭐 수출입 동향은 워낙 좋죠.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에요.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렌터카 주차장을 보니까 한 현대차, 기아차, 한국차가 빨리 렌트되어서 나가고 일본 차는 오히려 남아있는 현상들이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를 읽을 때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현장 데이터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니 원화도 강세를 시현했습니다만 위안화는 이제 약간 얘네는 이제 그 관리 변동 환율제라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위안화가 다시 한번 6.4에서부터 훅 떨어지면서 뭐 6.37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원에는 거의 100엔단 1000에 붙습니다. 같이 떨어지면서 오늘 원화는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뭐 적지 않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원화가 1110원입니다. 1110원입니다만 이게 더 떨어지면 다시 1100원 언더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떨어지면 그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헤아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 국채 투자하시면서 우시고 계신 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자, 기회가 옵니다. 자, 탈출기회, 엑시트 찬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비율적으로 아마 가장 높은 분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은행원들로 알고 있는데 은행원 분들 중에서 이 브라질 국채 파신 분들 소갈이 많이 하셨죠? 기회가 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줘. 야, 이게 헤아라 지금 얼마 빠졌는지 아십니까? 4월 달까지 진짜 초약세예요, 초약세. 그래도 아주 환장하게 만든 그 자산 중에 하나가 브라질 국채였었는데요. 4월 12일 이후 지금 12%가 넘게 강세입니다. 물론 뭐 그동안에 워낙 약세였기 때문에 아직 뭐 우리 그 권씨 말대로 간의 기별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르죠. 전 세계 통화 중에서 가장 빠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네, 원자재 중심 국가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언급을 잠깐 드렸지만 모든 원자들이 지금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보유국들,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거기에다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이 실제화되었기 때문에 금리도 올리고 있어요. 그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브라질 헤아라가 상당히 강세로 돌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무엇을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예시하느냐? 실질 인플레이션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국채 가격은 다시금 1.6%를 떨어지면서 무려 1.559%로 아주 큰 폭의 금리 하락, 채권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을 나타내면서 그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건 3개월 물이에요. 3개월 물이 일종의 그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이번에 고개를 딱딱 드는데 요 소위 말하는 넥라인에 걸려 있어요. 요걸 치고 올라가면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어요. 0.25%를 하고 있는데 이 0.25에서 0.28%의 요 라인을 돌파해서 위로 금리가 튀면은 금리가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더 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미국의 실물 현장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전일 봤죠? 미국 회사채 이제 갖고 있었던 거 판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물 오를 수 있는데 원래 3개월물 의미 없다 이렇게 봐요. 2년물, 10년물만 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물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요 추세도 한번 관찰을 앞으로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뜬다면 미국의 실물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자산 가격이 이렇게 다 올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님이 한 방 날리셨죠. 트위터에다가 하트가 쫙 깨졌어. 금이 쫙 가면서 하트 쫙 깨지는 트위터를 날리셨어요. 앞에 뭐라고? 비트코인 하트 쫙. 비트코인 한 5% 빠졌어. 아, 큰일 났네 이 아저씨. 근데 그 매입 가격이 아마 3만 달러대 초반이었죠. 3만 1,000달러 막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는 뭐 수익 내고 나온 거예요. 잘했지.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다 저는 이거 보면 결별이 그냥 다 팔았다는 얘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잘 팔고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는 굉장히 자유롭게 투자 판단에 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신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즉 내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면 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모랄 해저드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뉴스라고 보여지고, 참고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시세 조정 행위로 검찰에 끌려갑니다. 남부지검에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행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혁신적인 활동을 해서 기업의 혁신을 했고, 그다음 문명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혁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 이렇게 돈놀이 하시는 걸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데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돈놀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쌓아온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라서 좀 그렇고요. 이분이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빌항과 아크펀드 이후에 몇몇 분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빅엿을 날리는 행동으로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뭐 어차피 게임 머니 아니야. 게임의 장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자본주의 시스템은 일종의 게임판이야. 난 거기서 확실하게 게임을 했어. 라고 보일 수도 있죠. 저는 비랑 사태와 그다음 비랑이 아크에다 돈을 댔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같은 사람도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가치 투자 얘기를 그냥 주구장창 하면서 기업의 그 이익 증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 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주가는 결국은 결정된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결정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한 번은 온다는 거잖아. 한 번은 온다. 언젠가 한 번은 온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치를 계속 꾸준히 올려주는데 가격이 안 올라오면 언젠가 한 번은 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버핏이 채택하는 건 뭐예요? 물론 한 번은 오는데 그러다가 한 번 오면 팔아? 근데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사이클을 타? 기업의 그 어떤 실적? 이런 거 말고
압도적으로 실적이 올라가서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주가와 갭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회사의 무형자산을 보니 이 회사는 진짜 다른 무형자산, 즉 돈을 잘 버는 무형자산을 갖고 있고 경영진들이 출중하고 종업원들도 출중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유연한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갖고 있으면 회사가 올라가니까 이런 회사 그냥 타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결국 얘 계속 쫓아올 거다. 이게 이제 버핏식 투자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버핏은 투자자라기보다도 사업가의 측면이 강한 거죠. 기업을 아예 통으로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사서 계속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자기 자산을 늘리는 개념이에요. 이건 투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캐피탈 게인이 아니에요. 요거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근데 이런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무색하게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AMC 엔터테인먼트나 뭐 블랙베리에서 나타난 거, 그다음 게임스탑 이런 것도 일반 대중이 한 거예요. 그렇게 일반 대중이 만약 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일반 대중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추가 증자 계획 발표했어요. 자, 본인이 사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증자 언제 할 거예요? 주가 바닥 팍 박힐 때, 이제 이거 우리 회사 가치 반값밖에 안 돼. 주가가 여기서 증자 좀 해야 되겠어. 더 낮춰서 가격을.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보통 증자 계획은 가격이 좋을 때 나옵니다. 돈이 어려워서 죽기 직전 이거 증자 안 하면 우리 이번에 망한다 할 때 증자하고요.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가장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가격이 본질 가치 대비 되게 많이 올랐어. 인데 우리가 여기서 돈을 좀 땡기면 우리 회사가 영속적으로 오래도록 살아남고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증자합니다. 근데 물론 AMC 같은 경우는 산업 상황들은 진짜 안 좋아요. 계속 적자 빵빵 터질 때니까. 근데 게다가 얘네는 지금 황금 호기를 맞아요. 주가까지 올랐잖아요. 증자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증자를 한다라는 건 기존 주주들한테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물타기니까요. 증자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절대 낮게 해야 증자가 성공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 주주들한테 야 지금보다 비싸게 돈 내 그러면은 내가 증자해줄게 그러면 그냥 주식 사지 왜 그거 비싼 가격을 그걸 사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하니까 지금 가격 대비 되게 차익이 많잖아. 해 이래야 돈을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물타기가 엄청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의하십시오. 제밥 됩니다. 제밥 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고용 관련 발언들을 얘기해 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5월 고용과 관련해 우리의 경제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를 지난 10년 동안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진전을 우리의 경제 계획이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 총재께서 CNBC에 출연해서 고용 부분에서 진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좋은 뉴스다. 늘긴 늘었잖아. 2배 늘었으니까. 추가적인 진전을 보고 싶다. 당연히 앞으로 늘어야 할 게 많잖아. 일자리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상승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기저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정도는 아니라며 연준이 정책 결정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기조적인 건 아닐 것이다.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제 얘기 드리려고 했던 연준 인사 중에 중요한 인사죠. 연준 인사는 누가 중요해요? 의장이 중요하고 부의장이 중요하고 그다음 중요한 건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께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인터뷰를 했죠. 최대 고용 증가를 성취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자, 최대 고용 증가 됐나요? 아니지. 자, 매우 이례적인 회복이어서 예상하는 게 어렵다. 현재 지금 워낙 가파르게 가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지금 매우 강한 수요를 나타낸다.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매우 긍정적이며 강한 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예상한다. 그렇죠. 이거 결국 이분들도 제가 그 ISM 제조업 그 설문 거 쭉 읽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결국 데이터가 중요하고 다시 한번 미국의 구독자분들 좋은 데이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토요일은 그냥 경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야 이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언제? 야씨 미치겠다. 자. 그 빠른 경제 회복 속에서 고용 시장에 다시 불이 붙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현재 경제 여건상으로는 강한 성장과 일자리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여전히 상당한 진전 기준 도달 측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 완전 고용 안 됐잖아요. 그리고 자산 매입 테이퍼링을 위해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는데 여전히 꽤 멀다. 무슨 얘기야? 제가 계속 말해요. 3대 축 중에 하나, 최근에 튀어나온 축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네.
연준이 미래에 갖게 될 정책 옵션을 따져보는 게 타당하다. 지금은 연준이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시기는 아니며 어떤 조치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표는 완만한 기조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가르친다. 지표. 완만한 수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눌러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 보면 완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부 최근 물가 상승은 그동안의 물가 하락 되돌림일 뿐입니다. 그건 그렇죠. 작년에 안 좋았던 게 회복되는 것이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아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가파르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원자재 딴 얘기예요. 생산성 혁명에 의해서 원자재가 완제품으로 바뀌는 동안에 이 인플레이션율이 훅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격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번에 6.7인가 나와서 쇼크를 매겼어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6.5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권씨가 얘기해 줬죠.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갈 때는 1% 수준으로 낮아져요. 이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는 신비. 이겁니다. 재료 비싼 거를 넣는데 완제품은 가격이 1%밖에 안 올라. 예를 들자면 6% 비싼 원자재를 심어 넣었더니 1%만 올라. 뭐예요? 생산성 혁명. 다른 말로 자동화. 네, 이런 거죠. ICT 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말에 재미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브릿지, 권수장의 브릿지를 외부 나가서 했는데 약간 되게 춥더라고요. 산골이라 거기서 덜덜 떨면서 밤중에 했던 증시 브릿지는 아니 권수장의 브릿지는 그 스튜디오가 아니라 밖에 야외에서 나가니까 말을 너무 막 해서 삐 처리가 많을 수도 있으니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홍익기의 대한민국 무역사 그리고 각종 대담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애널리스트와의 대담 우리 나침반님이 한 애널리스트와의 대담 등등등 다양한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따로 안 보시더라도 떴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